옛날 그러니까 조선시대 정통 사극을 보면은요, 이제 며느리가 시집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며느리가 주로 이제 대우를 받기보다는 시어머니한테 늘 이제 구박받는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면서 뭐 이제 부부싸움도 안 일어나고 시어머니하고도 사이가 나빠지면 안 되니까 이제 뭐 벙어리 3년 말대꾸 하지 마라. 그 다음에 기머거리 3년 뭐 들어도 뭐 못 들은 걸로 해라. 또 뭐 봉사 3년 봐도 못 본 걸로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며느리가 거기서 자식을 놓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며느리에게도. 그전에는, 완전히 시어머니가 이제 그 며느리를 완전히 거의 뭐 굴복하게끔 만들죠. 그 처음 분위기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자식을 엄청 싸고 돌잖아요. 아들을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며느리를 굉장히 무시를 하죠. 그런데 며느리가 그렇게 힘이 없지만 3년 만에 드디어 이제 옥동자를 하나 놓고 나면은 이제 힘이 생기죠. 힘이 생기지만 그때는, 부부지간의 사이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별로 안 좋은 경우가 많잖아요. 사극을 보면 대부분 이제 자식에게 완전 오만 정을 다 쏟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 인간은 애착이라는 어떤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편과의 애착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 애착관계를 어떤 유교적인 어떤 그런 사상, 그 다음에 이제 시부모의 어떤 질투, 그걸로 인해서 완전히 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놓은 자식은 어차피 본능이니까 그 애착, 남편에게 가야 될 애착을 자식에게 쏟아붓고 또 본능적인 사람도 자식에게 쏟아부어서 완전히 몰입을 해버리는 거죠. 너무너무 위험한 상태예요. 왜냐하면은 그 자식이 처음에는 좋지만, 처음에는 엄마가 자기밖에 모르니까 좋죠. 자기는 위험한 상황이 많잖아요. 애기가 처음에 어리니까. 깐난 애기는. 그렇지만은 걔가 이제 자라고 하면서 엄마의 몰입, 남편에게 가야 될 사랑을 자기한테 다 퍼붓는 건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종의 그것도 학대가 되는 거거든요. 편애하는 것도 학대가 돼요. 그러면은 애는 굉장히 잘못 배우는 거죠. 부부지간에 당연히 해야 될 그 사랑을 전혀 보지 못한 채로 이렇게 본능에 충실하면서 그렇게 어떤 유교적인 어떤 잘못된 교육을 또 이제 당연한 것인 것처럼 하면서 세월을 지내오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는 자기가 당한 것을 자기가 며느리를 보게 됐을 때 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자기 남편에게 줄 애착을 못 줬기 때문에, 남편은 뭐 기방 출입하고 뭐 그런 거 우리나라 보면 옛날부터 많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뭐 부부지간에 사랑하는 뭐 그런 내용의 책 한 권 우리나라에 뭐 없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자식은 자기의 자식은 또 이제 어떤 며느리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아기를 낳아야 되니까. 맞이. 그래갖고 이제 또 아기를, 놓을 때까지는 괜찮지만 그 며느리를 죽으라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는 또 막 이제 그 욕망을 숨긴 채 아기 놓고 나면 또 내림이 되고, 그런 우리나라의 조선시대가 이제 이어져 오다가 드디어 이제 전쟁이 터지잖아요. 전쟁이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6.25까지 터지고, 그러는 사이에 우리나라는 어떤 그런 남녀간의 그런 조선시대 그런 게 점점점 약해지죠. 약해지면서 이제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완전히 이제 단절되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그 와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1958년도에 58년 개띠 전쟁 이후에 8년 만에 아기들이 제일 많이 태어나잖아요. 제일 많이 태어난 그 해에 또 사람들이 아기를 놓죠. 그런데 58년생쯤 됐을 때는 전쟁 이후에 8년쯤 지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학을 가게 되고 또 이제 과외도 많이 받게 되죠. 근데 그 전부터 과외를 받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뭐 이제 훈장을 중심으로 공부했었던 그런 그 자제들은 또 이제 과외를 받게 되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 서울대학도 좀 쉽게 가게 되고 막 그렇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전혀 뭐 노예 생활을 했다든지 힘들게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조차 생각할 수 없었는데, 출세하는 사람들 보니까 전부 다 과외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58년생들은 이제 경제적으로 힘을 가지게 되는 허리가 되면서, 이 사람들도 완전히 경쟁적으로 나중에 이제 뭐 출세하려면 무조건 과외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뭐 쭉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출세는 그것밖에 없다 이래갖고 애들을 전부 다 과외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이제 과외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전부 다 출세할 줄 알았는데, 출세가 아니라 시대가 계속 변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출세할 자리는 정해져 있는데 전부
다 이제 정해져 있는 몇 개 안 되는데 다 들어가려고 애들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시켰으나 그게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애들은 어떤가요? 애들은 지금 이제 58년생들이 놓은 애들이 보면은 이제 20대 후반 30대쯤 되잖아요. 그러면은 걔들은 너무너무 이제 부모가 뭐 과외하는 거 이런 거 허리가 휘는 걸 받고 그러다 보니까 아유 끔찍해라. 나도 뭐 그렇게 해서 애 놓고 하는 것도 힘들고 지금 현재 경제 상황 돌아가는 것도 보니까 계속 어떤 변화 때문에 내가 이 삶을 지탱할 수가 없겠네 이러면서 이제 결혼 안 하는 그런 어떤 풍속도가 생기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20대 해화동에 가서 데모하는 애들은 대부분 그럼 어떤 세대일까요? 이제 50대들이 놓은 애들이겠죠. 예. 58년생에서 한 10년쯤 지나서, 그죠? 그러니까 40대 중반에서 50대에 놓은 애들이 지금 이제 해화동에 그게 주로 많이 지금 6만 명인가 이상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제 40대 후반에서 50대 정도 되는 분들은 대부분 다 또 이제 과외 세대죠. 예. 그러니까 걔들도 지금 또 이제 과외를 다 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20대는 더욱더 끔찍한 거예요. 삶이. 왜냐하면 아침에 눈 떠서 학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업 마치면은 또 과외하고 또 집에는 거의 뭐 10시, 12시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거를 태어나자. 예. 잠깐 유치원 가기 전까지 잠깐 조금 재밌게 놀다가 그다음부터 계속되는 거예요. 그게 생지옥이지 삶인가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있잖아요. 막 사람을 갖다가 무슨 어디 진 공간에 모아놓은 것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숨을 못 쉬게 틀어막고 출세해라 그렇게만 하는 겁니다. 전부 다 공통적으로. 예.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폭발하잖아요. 뭔가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끔찍한 시스템 안에서 내가 탈출하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하는 것들이 결국은 비밀스러운 것들이에요. 엄마한테 가서는, 학교에 가서는 모범적으로 이게 좋은 거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먼저 아니까 좋아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하지만 비밀스럽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막 게임을 막 많이 해서 막 열받으니까 싸워가지고 막 게임으로 이기고 그걸로 이제 막 또 도박으로 빠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몰래 카메라 같은 걸 찍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몰래 하는데 너무너무 이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몰래 하는데 당한 여자는 이제 완전 돌아버리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학원에 가서 사교육 안 받는 애들이 없으니까 그 애들이 전부 다 그런 끔찍한 시간을 안 보내는 게 아니니까 서로가 남자 애들도 여자 애들도 서로가 비밀스럽게 하는 그 일 속에서 완전히 지금 이런 전쟁이 일어났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모 세대가 지금 40대와 50대의 부모 세대가 왜 그렇게 지금 애들을 그렇게 교육시켰을까요? 저는 생각을 해봐요. 이것은 결국은 시스템의 문제인데 교육 시스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외를 통해서 출세를 했던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또 과외를 시키고 그러다 하니까 그걸 보는 많은 사람들도 또 과외 안 시키면 내 애가 처지겠다면서 과외를 시키고 이래가지고 음성적인 것들이 계속 완전히 일상화가 되면서 이 음성적인 것들이 나라를 완전히 집어삼키는 형상이 되어버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끔찍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해요. 페미니스트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이때까지 참고 참았던 여성들이 들고 일어났다. 실은 이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은 처음이죠.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서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일인 거죠. 그러면은 뭐 완전히 이제 지도세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 그렇게 내 의사를 표현해도 되는 이런 상황이 온 거는 틀림없는데 또 이거를 악용하는 정치권에서 악용을 한다든지 왜냐면 이도 단체가 돼서 벌써 6만 명, 뭐 10만 명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 사람들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정말 우리나라에 진짜 엄청난 비극이 될 거라는 거죠. 정치꾼들은 정말 이걸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장에 해야 될 것은 교육을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사교육의 일반화가 저는 이런 지옥을 만들었다 생각해요. 뭐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도 사교육을 이제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나라에 공부를 하고 나왔는데 별로
돈벌이가 될 게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있으나 뭐 이렇게 어디 회사에 들어가는 거는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내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면은 뭐 손쉽게 이제 과외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성적 같은 거 이런 거 좋았었고 또 성적을 잘 내줄 수 있다고 자신이 하는 사람들은, 왜냐면은 이 시장이 워낙에 오픈돼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다른 방법으로 더 건강한 걸 찾아내야 되고, 음성적인 것은 무엇이든지 나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왜 그러면은 지금 40대하고 50대가 놓은 애들이 지금 저렇게 분노를 하는가? 드러나는 게 이런 거죠. 드러나지 않은 분노는 어마어마하게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저는 그런 이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정직한 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부가.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보다는 훨씬 이제 주택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나무들 사이에 집들도 많고, 또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집이 좀 뚝뚝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가족이 제일 중요해요. 가족주의. 그런데 가족들이 예를 들어서 몇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오늘 뭐 했냐, 어떤 일이 있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솔직하게 말을 하지 않고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듣기 좋은 말, 아빠가 듣기 좋아하는 말. 그러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집에 와서도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대로 내 감정의 흐름이 이랬고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것을 조정 통제할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되는데, 그럼 부모가 어떤 부모가 돼야 되겠어요? 부모 역시도 굉장히 그 합리적인 부모가 돼야 되고, 부부가 서로 간에 정직해야 되는 겁니다. 부부 역시도 나갔다 왔어요. 나갔다 왔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직장 갔다가 좀 일찍 퇴근하죠. 보통 일찍 퇴근해가지고 둘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뭐 정직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원을 가꾼다거나 뭐 하여튼 그 잔디를 깎을 일이 여기 많으니까 할 일이 많죠. 이제 그렇게 또 집도 맨날 수리를 해야 되고, 그러고 뭐 애들하고 같이 이제 그런 것도 재미있게 하는 쪽으로 이제 프로그램들 많이 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솔직하고 건강한 쪽으로 흘러가기 위해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죠. 그렇게 해서 정직하게 자라면은 나가서도 정직이 미덕이 되면서 뭐든지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성격적으로 봤을 때는 체면이 뭐 중요해서 감정을 숨기는 것이 굉장히 미덕인 것처럼 하는데요. 그것이 이렇게 또 이제 몰래 카메라를 찍는다거나 어떤 자기의 감정을 몰래 드러내는데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큰 악몽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부부지간에 지금 현재 40대 50대들이 대부분 이제 보니까 40대는 그래도 이제 자기 감정에 충실한 채로 연애 결혼을 해서 어떤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50대나 60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전쟁이 끝난 지가 그렇게 얼마 안 된 경우다 보니까 이렇게 헐벗었던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결혼을 시킬 때 이제 능력이 있느냐, 뭐 의사냐, 뭐 사자가 달렸느냐, 그런 빚이라도 내서 내가 저 자식하고 결혼을 시켜야지, 이런 부모들이 이제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의사하고 결혼하려면은 열쇠를 3개를 줘야 된다. 그러려면은 집에 돈이 많아야 된다. 의사가 뭐 직업만 의사하면 되는 거지 인물도 필요 없고 성격도 필요 없었던 거예요.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대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여자는 완전히 상품으로 팔려가는 거기 때문에 인격이 전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요. 애를 놓고 나면은 자기도 인격이 있는 사람인데 아파트 열쇠 3개 주고 일단 시집을 왔는데 남자는 남자대로 이제 병원을 쉽게 차려서 좋지만 이제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닌 거잖아요. 물질적으로 서로가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운이 좋아서 사이까지 좋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아무래도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은 감정적인 그런 게 교류가 안 되다 보니까 감정적인 것은 다른 데 나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죠? 그래서 뭐 이제 여자들은 뭐 호스트바를 간다든지 아니면 골프 같은 걸 치면서 이제 거기서 또 막 서로 간에 이제 재밌게 놀 사람을 찾는 거죠. 왜냐면 마음이 황폐하니까. 그러고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그러면은 내가 골프 치고 왔다, 다른 남자들하고 술 한잔 먹고 놀고 왔다, 이런 말을 사실대로 털어놓을 수 있으면 좀 건강한데 그러지 못할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그러면 속이게 되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막 피를 보고 아무튼 뭐 이빨 같은 거 이렇게 뽑고 나서 스트레스 받는데 와이프하고 늘 편안한 얘기가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기는 자기대로 나름대로 친구들하고 3, 4, 5 몰려가지고 술집에 가는 거예요. 뭐
룸사롱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서 또 막 놀고 뭐 과음 치고 나면은 또 스트레스 해소되는 겁니다. 그래가 집에 와가지고 사실대로 말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짓말을 성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애들한테 너희가 거짓말을 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 말은 하지만 자기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애들도 엄마가 아빠가 거짓말하는 거 다 알아요. 절대로 그런 애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면 애들이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 어떤 의사 아들 딸이 사이코패스 걔가 이제 잡힌 경우도 있었죠.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정직이 기반이 안 된 그런 결혼, 그런 어떤 생활, 그런 애들이 지금 현재 이제 20대에 드러나서 지금 이제 폭발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13세계 가지고 시집와서 편하게 살고 편하게 먹고 사는데 너도 이제 그런 남자하고 아니면 그런 여자하고 결혼해서 살려면은 이제 자기의 길을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죠. 살아보니까 그게 좋아서 혹은 살아보니까 그게 끔찍해서 다른 방법으로 살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어쨌든 애를 완전 설계를 해버리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특장점에 대해서 연구하기보다는 미래에 네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누리고 살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는 거죠. 애에 대해서. 그러니까 애는 거기에 설계당하다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풀려고 하는 것이 이제 완전히 인터넷 같은 데서 막 싸움을 하고 막 이제 그렇게 해결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다. 제가 볼 땐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육 시스템, 이 사교육 시스템, 이걸 바로 잡지 않으면은, 이 20대들은 결혼도 하기가 힘들고요.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부모에게 배운 대로 괴물이 될 가능성도 높고, 아니면은 아예 그냥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서로를 혐오하면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사랑을 가르쳐줘야 애들이 사랑을 배울 텐데, 서로가 혐오하는 것만 봤기 때문에 부부가 혐오를 하니까 애들이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나요? 엄마 아빠를 두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태어났는데 자기도 분명히 어떤 삶을 살려면은 결혼을 하고 살려면은 어떤 대상을 만나야 되는데 혐오를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만나요? 그야말로 괴물이 되는 거죠. 서로 간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뭐 김치녀, 된장녀, 뭐 한남충, 뭐 이런 이상한 말들이 많은데요. 결국은 김치녀를 그렇게 욕을 하지만은 예쁘게 보여서 내가 진짜 의사든지 아니면은 변호사든지 이런 사자 달린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갖고 엄마처럼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김치녀가 된 거죠. 사랑받으려고 혹은 좀 편하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요? 교육부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안 바꾸면은 해결책이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무조건 그것뿐이라고. 뭐 다른 많은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고 페미니스트 이제 하셔갖고 많은 분들 여자분들의 표를 얻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것도 오히려 이제 어떤 그 폭발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웅크리고 있는 것보다는 드러났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장관이라든지 하여튼 교육업계에 중요한 이런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같이 어깨를 맞대고 정말 지금의 20대와 앞으로의 10대가 또 20대가 될 거잖아요. 걔들의 미래를 위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정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애들이 일만 52시간 하는 것 이것만 다가 아니다. 애들 교육하는 시간도 노는 시간도 일종의 자기 그 개발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노는 것을 속이지 않고 놀 시간에 놀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또 머리도 팽글팽글 돌아가는 거지. 매일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만 해라 하니까 걔들이 괴물이 안 되고 백이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치꾼들이 정말 너무 문제다. 300명 정치꾼들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개파 하나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또 삼켜볼까 이런 연구다 하지. 그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이 아부쟁이 중에서도 정말 그 아부쟁이 한 명 있는데 내가 너무너무 싫어해요. 이 사람을. 이 사람이 김종인이 이제 안에 그 내부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민주당 왔을 때
정청래를 잘라냈잖아요. 저는 정청래를 왜 잘랐지 이래가지고 이제 봤어요. 보니까 뭐 이제 말을 좀 심하게 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박근혜 대통령을 싫어하다 보니까 속 시원하다 이래 생각했는데 왜 그랬지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말하는 걸 지켜봤어요. 인물은 좀 뚝배기 같이 생기고 피부도 새카맣고 너무너무 이제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마음이라도 좋은 사람인가 싶어서 봤어요. 봤는데 이상하게 하는 말이 굉장히 나를 거슬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뭐라 그러죠? 아부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잘렸기 때문에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민주당 지도부에다가 그냥 거의 완전 비빈다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야비하다. 생긴 거는 전 진짜 뚝배같이 생겼는데 말하고 행동하는 거는 너무 있잖아요. 야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한당의 그 하이에나 같은 그런 면, 살쾡이 같은 그런 면이 이 사람에게 보이는 겁니다. 잘못 봤나요, 제가? 하여튼 지금까지 김종인 그분에게 잘린 이후로 이분을 지켜본 결과 저의 생각은 그래요. 이런 아부쟁이는 위험하다. 민주당이 위험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 300명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진짜 공천권 하나 받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 국회의원에 넣어주면 안 된다 생각해요. 국민들이 이제 다 그런 거 알아채요. 심리도 뭐 심리학 좀 공부해보면은 대충 알 수 있잖아. 이 사람 말하는 행동이나 어떤 그런 제스처 같은 걸 보면은 얼마나 야비하고 있잖아요. 기회주의 적인지 자기가 무슨 이 시대의 참 점쟁이라고 어디 가서 그러던데, 자기 스스로가 이제 점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디 점쟁이 말 맞는 거 봤나요? 점쟁이 그거 다 사기예요. 사기꾼들이에요, 진짜. 우리나라에 유독 사기꾼이 많다 보니까 그 점쟁이들도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점쟁이를 또 너무 이제, 몰아세웠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물론 주역을 통해서 철학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결국은 또 그거를 사람들의 심리를 가지고 너무 노는 쪽으로 가버리면은 굉장히 또 위험해지기 때문에 허경영 그 사람 하는 것처럼 거의 뭐 허경영과로 가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는 이 정청래 이 사람도 아주 조심해야 될 인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재명 그 인수위에서 이번에 이제 여성들을 20여 명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가 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섬세한 부분을 아무래도 여자분들은 조금 더 남자와 여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강점을 서로 살리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것 같대요. 역시 이재명의 지사님, 경기도 지사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화이팅! 바이!